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5강 4. 기타의 토지 이동하고 5. 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와 신청의 대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지 이동은 지적 측량, 우리가 지금 대상인 토지 이동하고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 이동을 받고 그 외의 토지 이동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겁니다. 등록사항이 잘못됐을 때,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고친다는 얘기죠. 등록사항의 정정. 자, 이 등록사항의 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 그게 특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물론 신청 경우도 있지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9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앞에 3가지 정도. 자, 세 번째는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을 때 행정구역 명칭 변경. 그럼 명칭이 변경되면 이거 역시 새로운 행정구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 토지 이동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겁니다. 지번 변경. 이 3번하고 4번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나 지번 변경 같은 경우는 이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에서 신청서를 낸다든가 청구서를 낸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하고 등록사항 정정,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뭐냐면, 토지가 원래 등록이 돼 있었는데 바다로 변해버린 겁니다. 자, 해수면이 올라온다든가 해서, 자, 등록된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돼요. 원상 회복을 할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볼 때 도저히 원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런 경우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목으로 할 수도 없는 경우입니다. 원상 회복도 안 되고 다른 지목으로 바꿔줄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등록 말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토지가 발견이 되면 지적소관청은 바로 통지를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등록 말소 신청하시오 라고 통지를 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토지 소유자는 요때만 90일, 딴 데는 다 60일인데 요때만 90일입니다.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깝잖아, 억울하잖아, 등록 신청 안 한다고. 안 해도 과태료 구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억울하잖아. 그러면 등록 신청을 90일이 지났는데도 등록 신청 안 하면, 그때는 등록 신청을 하면은 등록 말소를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측량해갖고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로 된 게 전부가 바다로 되냐, 1필지 전부가 바다로 된 경우도 있고 일부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부가 됐다면 지적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일부만 되면 그때는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필지만 해당이 되면 되는데 여러 필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필지가 3가지 필지가 있는데 육지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가 됐다면 요 A, B, C에서 A는 상관이 없고 C 필지는 1필지 전부가 다 바다가 됐으니까 지적 측량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B 같은 경우는 일부만 바다가 됐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 면적하고 경계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일부인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만 전부 됐을 때는 측량을 하지 않더라.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적소관청이 이제 지적공부를 등록 말소를 하는데, 자,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등록 말소를 하면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온 거니까 등기소에 통지를 합니다. 이렇게 토지 표시의 변경이 됐습니다라고 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서 그걸 받아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에 말소를 할지, 기록 표시 변경을 다 말소를 하고 폐쇄 등기부를 할지 결정을 다 한 다음에, 폐쇄 등기부가 됐든 어떤 변화가 왔든 간에
그 결정된 내용을 다시 등기완료 통지서를 지적소관청에 발부해주면 지적소관청이 그거를 등기완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 지금 바다가 돼서 없어졌지만 토지에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고, 바다로 됐던 것이 나중에 도로 육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럴 때는 회복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회복 등록을. 그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등록사항의 정정이라는 것은 등록한 사항 또 한번 복습해 보죠.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죠. 하나는 소재하고 법목용 연자, 필지의 표시사항,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리고 소유자 관련된 거, 소유자,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기타 사항 있는데, 이 기타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토지 등급, 수확량 등급 이런 것들은 그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변화된 걸 보고 알아서 하니까 기타 사항은 큰 문제가 없어요. 알아서 하면 돼. 근데 소유자가 이름을 잘못 쓴다든가 주소를 잘못 써줬다든가 이런 경우, 그리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입력할 때 잘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변은 잘못 입력했거나 이렇게 등록사항 정정, 잘못된 것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나 소유자, 기타 사항이 잘못이 있었을 때 발견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이걸 발견을 했으면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이게 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달라고. 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정은 신청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 문제는 이웃한 토지하고 경계가 변화가 없다든가 면적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든가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조사해서 신청하는 대로 정정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신청을 했는데 경계 또는 면적이 변화가 와. 자, 이 경계나 면적이 변화가 올 경우, 이때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웃한 토지하고 경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면적이나 경계의 변화가 올 때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지적 측량 소유자한테 의뢰를 해갖고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하면 측량 성과도라는 게 있어요. 측량한 결과라는 얘기예요. 측량한 성과를 도면으로 나타냈다 해서 측량 성과도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정정이잖아요. 정정하는 거니까 요 앞에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 성과도, 이걸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웃한 토지하고 경계의 변화가 오면 이웃한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요. 승낙서. 만약에 그가 승낙서를 첨부 안 한다면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 토지의 경계가 변화가 오면 이웃한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그래, 허락한다, 맞아, 그래서 써주면 문제인데, 대부분 자기가 이익 보면 써줘. 지 땅이 넓어지면. 자기 땅이 줄면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소송을 걸어야 돼. 아니면 이 측량에 대해서, 이 지적 측량 성과 나온 이 지적 측량에 불만이 있으면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 확정 판결본 정본이나 사본을 추가해서 첨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면 됩니다. 이름이 잘못됐다든가 가족관계 등록 사본하고 등록 서류 사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이런 걸 제출하면 되고, 그런 경우는 경계나 면적에 잘못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잘못되어 있다면 지목 정정해 달라고 하면 소관청이 조사해서 합당하면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앞에 3가지가 1번, 2번, 3번이 제일 수업용들이 헤매요. 그래서 요거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가지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려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암기가 돼요. 이거 구구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구단은 암기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이건 문장이란 말이야. 그것도 한 긴 문장.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토지 이동을 하는데 토지를 이동이 생기면 지적소관절이 바로 이동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토지 이동을 지적 공부에 변화를 주려면 토지 이동했다는 정리를 해야 될 거야. 지적 정리, 토지 이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결의서라는 걸 먼저 써요. 예, 결의서. 요거를 만들어야 돼, 반드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요거에 근거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지적 정리를 하는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보고 지적 정리하다가 실수해서 잘못 입력을 한 거야. 즉 정리 결의서하고 다르게 정리가 됐을 때는 직권으로 바꾸면 돼. 왜? 토지 이동 정리서가 우선을 하니까. 근거 데이터를 갖고 해야지 근거 데이터 아닌 걸로 정리했으니까. 그때는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 이동 정리 결의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자, 일단 토지 이동일 때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시 한번 얘기해. 토지 이동이라는 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이 바뀌었을 때 그게 토지 이동이고 소유자 변동이나 기타 상황 변동은 토지 이동 아닙니다. 자, 그렇게 1번은 정리가 될 것이고 2번하고 3번에서는 제일 핵심이 뭐냐? 핵심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핵심만. 2번에서의 핵심은 그 문장은 이제 뭐 지적도면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그 면적 증가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잡을 때 핵심은 면적은 그대로야. 면적은 그대로야. 면적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야. 줄지도 않았고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게 없어, 토지 소유자가. 다만 경계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경계만 잘못이 온 거야. 그럼 경계만 수정하면 되는 거야. 면적은 그대로니까 따로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직권으로 조사해서 만약에 측량할 사항이면 또 측량하면 됩니다.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직권으로 측량해서 경계를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면적의 증감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적이 그대로야. 그리고 경계만 잘못됐을 때. 자, 3번 같은 경우 세 번째 1필지 토지가 각각 다른 지적특정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에요. 하나의 필지가 1필지가 임야도에도 들어가 있고 지적도에도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면적이나 그 임야도나 지적도에 있는 면적이나 변함이 없어. 그대로야. 자, 그리고 여기도 면적은 그대로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면적은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역시 경계만 안 맞는 거야. 경계만. 자, 이런 경우에는 등록된 경계를 지적도에 있는 걸로 맞춰야 돼? 실제 지상에 있는 걸로 맞춰야 돼? 실제 땅에 있는, 토지에 있는 지상 경계에 맞춰줘야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적도는 어디까지나 지상에 있는 사항을, 토지 사항을 옮긴 거야. 그리고 지적도에 있는 게 맞는지 틀린지 복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지상의 경계, 지상에 있는 그 토지를 중심으로 놓고 도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이 경계가 틀어졌다면 지상에 있는 걸로 맞춰줘야지. 다만 이 면적의 증감이 없어. 그리고 지상의 경계에 맞추기 위해서 측량을 하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그 경계에 맞춰서 정정. 역시 경계만 정정하는 거예요. 면적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경계는 틀어져도 직권으로 한다는데 만약 면적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직권으로 못해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정정하라고, 신청하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아까 똑같아. 경계하고 면적에 변화가 오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해야죠. 즉 자기 돈을 들여서 측량해라 이거야. 네 땅 네가 지금 변화 잘못됐는데 면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웬만해서는 이거 지적소관에서 발견하기 힘들어요.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면적은 그대로고 경계만. 이럴 때만 정정을 하는 겁니다. 직권으로.
그 외에는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 신청을 받아서. 자, 이렇게 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하는 경우를 봤고, 자, 이때 이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직권에는 이제 신청이든 직권이든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반드시 뭐에 의해야 된다? 뭐 등기부 등본, 등기필증, 그리고 그 등기 관서에서 제공하는 등기 전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소유자 정리를 할 때는 그렇고, 만약 미등기 토지야. 미등기 토지인데 처음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인데 미등기 토지인데 잘못 입력이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서류 갖고 그 증명서에 따라서 정정을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명칭하고 지번 변경은 이제 이것도 행정 개편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다 정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정정해서 직권으로 또 통지를 합니다. 촉탁 등기를 하고, 촉탁 등기를 해서 등기 완료 증명서가 통지가 되면 등기 완료 증명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주니까 토지 소유자들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타 토지 이동을 정리를 하고, 이번엔 토지 이동 신청 특례하고 신청의 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 토지 이동 신청 특례하고 신청의 대위는 간단해요. 원래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면 누가 신청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기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해. 토지 분할하고 싶으면 지가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합병하고 싶어? 그럼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돼. 그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의 특례야.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아닌 딴 사람이 한다는 얘기고, 신청의 대위는 토지 소유자가 할 신청을 대신해서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의 신청의 특례는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공적인 사업, 개발 사업 할 때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이게 어느 한 지역으로 어느 누구 개인적인 땅 한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단위로 하게 돼 있어요. 면적이 엄청 넓어. 거의 도시 개발하는 사업. 큰 신도시 생각하면 돼요. 그 1필지 개별 필지 소유주들이 내 땅 도시 개발하니까 신청합니다. 지적소관청 업무 마비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 1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일괄해서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 직접 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에다가. 자, 그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신청 특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하는데, 이 토지 이동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토지는 언제 이동이 되냐? 신청할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해서 이 도시개발 사업 등이 다 완료가 됐을 때, 형질 변경이 다 끝냈을 때, 그때가 언제냐? 즉 공사 준공 시기예요. 공사가 준공됐을 때, 공사 준공 완료일에 요때 토지 이동이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 준공됐을 때 공사 준공 완료 신고서 제출하는 걸로 토지 이동 신청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토지 이동 신청하게 되는 거고, 이 공사 준공한 날 토지 이동이 되고,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미리 토지 같은 거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도시개발 사업 등 말고 14가지인데 암기하기 쉽게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전기사업, 주택, 건설사업, 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건 주거환경 정비, 도시재개발, 재건축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사항. 그래서 이거 도농, 주택, 산정, 지구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다 공적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그냥 눈으로 훑어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항상 도시개발,
그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정비사업, 이렇게 꼭 소리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할 때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완료할 때가 있고, 중간에 그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착수, 변경, 완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요 개별사항 착수할 때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하면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료는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시개발 사업자 등이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죠. 자, 사업신고 완료. 자, 완료가 되면 그 완료 신청서 내면, 신고서 내면 토지 이동 신고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이제 신청의 대위. 신청의 대위라는 신청을 대신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굳이 토지 소유자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공공사업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는 공공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하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 경우. 첫째, 공공사업 등에 따라 공공용지, 지금 학교용지, 철도, 도로 이런 것들이죠. 그런 토지인 경우, 자, 공공용 토지, 공공사업용 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 여기도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자, 그럴 때는 국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 경우도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안 하고 국가나 국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신청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자, 이 경우로 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 민사특별법의 네 번째 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에서 규정한 관리인, 또 관리인이 없다면 그 공유자들이 선임한 대표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 또는 해당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를 대신해서 신청을 대합니다. 네 번째는 민법 제404조입니다. 404조에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고 있어요.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가 신청을 안 해. 토지 소유자인데 채무자가 신청을 안 하면 채무자가 신청할 토지 이동을 채무자 대신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 네 가지 경우. 요 가만히 보면, 자, 공공용 토지, 공공주택. 요거 보면은 의무적 합병 대상이 있었죠. 60일 이내에, 자, 봅시다. 60일 이내에 합병 신청해야 된다고 우리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위하잖아요.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물론 해야 되지만 사업시행자들이 대신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공공용 토지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대위 신청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건 대위 신청자. 그러니까 내 땅 지금 수용돼 갖고 뺏길판인데 그거 누가 좋다고 가서 신고하고 앉아있겠어요. 하거나 말거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이 대위 신청하라고 법에서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법이 오묘해요. 네, 결코 우리 멀리 있지 않고. 자, 암기하기 쉽게 공공용, 국가, 그리고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제 관리, 그리고 채권자에서 공국, 관채, 뭐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책에 써놨는데 굳이 암기 안 해도 읽으면 이해 가는 것들은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는 뭘 해야 되냐? 공인중개사 법률 같은 경우는 토고니까 한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법목면 경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신전 분촉도, 지적 측량 대상인 그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토지 분할, 축척 변경. 마지막 도가 이거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다. 이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 또. 그리고 측량 대상. 도시개발 사업을 그냥 합니까? 싹 밀어버리고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측량을 다 해야지. 도시 계획할 때 설계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땅이 어떻게든지 측량을 다 해야 됩니다. 경계점도 없어. 그러면 경계점을 표시한 다음에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신전 등록 신전 분축도를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라고 해드렸는데 꼭 이 강의 끝나면 5번씩 신전 분축도, 번목면 경자 포함해서 신전 분축도 반드시 5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기타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의 신청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끝났습니다. 토지 이동은 제 책에서는 말하고 있는 구분을 지적 측량 대상인 토지 이동, 신전 분축도, 그리고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토지 이동에서 합병하고 지목 변경, 그리고 기타 토지 등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리고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 그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신청 특례하고 신청의 대의, 요거까지로 토지 이동 사항은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적 공부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